안녕하세요.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석사과정생 이종빈입니다. 석사 졸업 논문 요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문의 제목은 순우 엑스핀치 디바이스에서의 집단적 톰슨 산란 진단의 개발입니다. 본문에 앞서 백그라운드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에너지 밀도 플라즈마란 플라즈마의 극한 상태이며 핵융합, X선 발생 장치, 천체 물리학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고에너지 밀도 플라즈마의 이해를 위해서는 플라즈마의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톰슨 산란 진단이 채택되었습니다. 톰슨 산란은 광자와 자유전자와의 상호작용이며 플라즈마의 디바이 길이와 입사 전자기파의 파장에 따라 양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집단적 톰슨 산란은 디바이 길이가 입사된 빛의 웨이브랭스보다 짧을 때 관측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톰슨 산란과는 다르게 이온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X핀치는 핀치 현상을 통해 고에너지 밀도 플라즈마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Z핀치와는 다르게 두 개의 와이어를 X자 모양으로 교차시켜 핫스팟 형성 위치를 고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진단에서의 어드밴티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와이어에 강한 펄스 전류를 드라이빙하게 되면 오미 키팅에 의해 플라즈마가 형성이 되며 이후 J 크로스 B 포스에 의해 액시얼한 방향으로 플라즈마 Z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에너지 밀도 플라즈마 중 하나인 X핀치 플라즈마에서 형성되는 플라즈마 Z 영역을 집단적 톰슨 산란을 통해 측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디자인 및 개발하고 실제 플라즈마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고에너지 밀도 플라즈마를 이해하고 이후 다양한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톰슨 산란 진단의 경우 일반적으로 3개의 하위 시스템으로 구분됩니다. 각 시스템에 관해 어떻게 개발이 진행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레이저 인젝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포톤을 입사시키기 위한 시스템이며 톰슨 산란의 경우 산란 단면적이 매우 작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수의 포톤을 입사시켜 산란 횟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0.7줄의 고에너지 펄스 레이저가 사용되었으며 레이저의 파장은 디텍팅 카메라의 양자 효율과 살페터 파라미터를 고려하여 532나노미터의 레이저가 채택되었습니다. 측정의 공간 분해능을 위해서는 최대한 작은 영역의 레이저를 포커싱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레이저는 단순하게 슬렌지 이퀘이션으로는 기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적화를 위하여 레이저가 실제로 포커싱 되는 위치와 크기를 측정을 하고 정렬하는 작업이 선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측정은 챔버의 상단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의 산란광은 편광의 레이저의 편광에 의해서 그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산란광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레이저의 편광을 조절하여 측정해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설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콜렉션 옵틱스입니다. 콜렉션 옵틱스는 산란되어서 나오는 포톤을 수집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콜렉션 옵틱스에서는 플라즈마 Z의 벌크 벨로시티를 측정할 수 있도록 챔버 상단에 광학 컴포넌트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콜렉션 옵틱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광학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애텐드 매칭을 고려하여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광학 컴포넌트의 스펙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또한 레이저 인젝션 시스템과의 얼라이먼트를 통해 가능한 한 큰 스캐터링 볼륨을 측정할 수 있도록 조정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시스템으로는 스펙트로미터인데요. 스펙트로미터는 받은 산란광을 파장에 따라 분해하고 측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스펙트로미터의 성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두 개는 디스퍼전과 레졸루션입니다. 스펙트럴 디스퍼전은 얼마나 좁은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스펙트럴 레졸루션은 각기 다른 피크 신호를 얼마나 구분해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집단적 톰슨 산란의 스펙트럼은 매우 좁은 영역에서 나타내기 때문에 하이 디스퍼전 그리고 하이 레졸루션의 스펙트로미터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각 광학 컴포넌트의 스펙을 결정을 했습니다. 스펙트로미터의 디스퍼전의 경우 공기 중 질소와 산소 분자의 회전을 암한 산란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목표 디스퍼전인 0.004나노미터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회전 라만 산란 측정을 통하면 카메라 픽셀에 따른 스펙트럼 정보였던 측정 신호를 실제 물리적인 파라미터인 산란광의 파장에 따른 정보로 변환하는 작업인 웨이브랭스 칼리브레이션이 가능하게 되고, 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집단적 톰슨 산란의 스펙트럼은 특성상 두 개의 피크가 생기고, 이의 해석을 위해서는 고해상도의 스펙트로미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시스템의 스펙트럴 레졸루션 측정을 위하여 532나노미터의 CW 레이저를 통해서 측정이 이루어졌고, 또한 실제 실험의 측정 신호에는 집단적 톰슨 산란에 의한 신호뿐만이 아니라 원치 않는 곳에서 산란하여 카메라로 들어오는 레이저 파장이 너무 강해 신호 해석에 방해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러한 스트레이만을 차단하기 위한 메솔로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브레이크 노치 필터를 채택하였습니다. 브레이크 노치 필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콜리메이팅 렌즈나 포커싱 렌즈 등의 추가적인 컴포넌트들을 구성하였고, 완성된 브레이크 노치 필터에 대한 성능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세 가지 시스템을 전부 보았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 수치적인 이밸류에이션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실험을 위하여 완성된 시스템을 통해 실제 플라즈마를 측정할 수 있도록 트리거링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슐리렌 이미징 시스템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세팅이 이루어졌으며, 포토 디텍터를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슐리렌 및 인터페로미터와 동시에 플라즈마를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단적 톰슨 산란에서 얻을 수 있는 파라미터는 전자 온도, 전자 밀도, 그리고 이온 온도, 그리고 플라즈마의 평균 이온화도, 그리고 플라즈마의 벌크 벨로시티 등이 있습니다. 다만 신호를 해석할 때 스펙트로미터 레졸루션에 따라 신호의 왜곡이 생기므로 신호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이론값을 계산하고 레졸루션에 따른 컨볼루션을 고려하여 실제 측정값의 피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실제 측정 신호와 피팅된 신호를 얻을 수 있었고, 오른쪽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자 밀도, 전자 온도, 이온 온도, 그리고 이온 종과 이온의 평균 이온화도, 그리고 플라즈마의 벌크 벨로시티를 정량적으로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각 하위 시스템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고려하고 설계를 진행을 했고, 이를 통하여 집단적 톰슨 산란 시스템을 완전하게 개발했으며, 완성된 시스템을 통해 정량적으로 고에너지 밀도 플라즈마의 진단이 가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